조선 왕의 평균 수명은 46세. 그런데 무려 82세까지 살아남은 남자가 있습니다. 문제는 그가 강한 몸을 가진 왕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는 평생을 소화불량에 시달린 예민한 약골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52년 동안 왕좌를 지켜냈습니다. 대체 그는 어떻게 버텨낸 걸까요? 백미는 사치다. 보리와 팥, 수수를 섞은 이 거친 밥이 내 위장을 깨우는구나. 반찬도 줄여라. 입만 즐겁고 속이 더부룩한 것은 장수의 적이다. 영조는 왕의 체면보다 살아남는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그에게도 끝내 포기하지 못한 것이 하나 있었으니 바로 고추장이었습니다. 며칠째 식사를 못하던 영조 앞에 어린 사도세자가 작은 항아리를 들고 들어옵니다. 아바마마, 소자가 어렵게 구해왔사옵니다. 부디 한 술만 드셔보소서. 힘없이 앉아있던 영조는 조심스럽게 고추장을 찍어 입에 넣습니다. 그리고 눈빛이 달라집니다. 오, 이 맛은 막혔던 속이 뚫리는 것 같구나. 그날 이후 고추장은 영조의 입맛을 살리는 한술이 됩니다. 송이버섯도 전복도 꿩고기도 모두 고추장에 찍어 먹었습니다. 특히 송이는 그에게 거의 약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나의 소화력을 돕는 것은 오직 송이뿐이다. 라고 공언하며 이가 빠진 노년에도 송이를 잘게 다져서라도 수라상에 올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는 인삼에 집착했습니다. 젊은 시절 이질로 목숨이 위태로웠을 때 그를 살린 것이 인삼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영조는 평생 인삼 신봉자가 됩니다. 73세에는 인삼의 효능을 신하들에게 전파했습니다. 흰머리가 검어지고 빠졌던 치아가 새로 난 듯하다. 어이가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전하, 지금까지 드신 인삼이 이미 100근을 넘어싸웁니다. 이제는 몸의 화기를 생각해 줄이셔야 하옵니다. 영조는 물러서지 않습니다. 이 기운이 아니면 내 숨은 당장이라도 끊어질 듯하다. 그는 죽음의 공포를 인삼으로 버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찬 음식만큼은 멀리했습니다. 당시 유행하던 냉면을 보고는 뱃속을 차게 만드는 못쓸 음식이다. 라며 절대 입에 대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에게도 술을 엄격히 금지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붉은 오미자차를 즐겨 마셨습니다. 술처럼 보이지만 몸을 해치지 않는 것, 그에게는 그것이 유일하게 허용된 기호였습니다. 대신 따뜻한 타락죽으로 위장을 달랬고 정신이 흐릿할 때면 생강차와 귤피차로 기를 살렸습니다. 80세가 넘자 치아가 약해졌습니다. 평소 즐기던 쫄깃한 생전복을 더 이상 씹지 못하게 되자 이제는 집을 내어 향기만 맡아야 하니 세월이 참으로 무상하구나. 라고 탄식하면서도 그는 끝까지 수저를 놓지 않았습니다. 영조는 단순히 먹는 것으로 버틴 것이 아니었습니다. 매일 아침 어이에게 물었습니다. 어제 변 상태가 어떠했느냐? 전하, 어제보다 변이 되직하니 소화가 아주 잘 된 듯하옵니다. 매일 기록되는 이 데이터가 그의 식단을 결정하였습니다. 오늘은 기운이 좀 붙이니 아침 수라 전에 타락죽을 대령하라.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즉시 식단을 바꿨고 조금이라도 더부룩하면 미련 없이 수저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는 스스로 의서를 읽고 약재를 분석하고 데이터를 쌓아온 반의사였습니다. 어느 날 어이가 올린 처방을 보며 그는 분노합니다. 내 놈이 올린 이 처방에 인삼과 백출의 비율이 어찌 이러하냐? 전하, 소신이 의서를 참고하여 내 몸은 내가 제일 잘 안다. 다시 다려오너라. 그의 예민함은 몸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불길한 말을 들으면 그는 즉시 물을 찾았습니다. 방금 그 말은 좋지 않다. 물을 가져오너라. 귀를 씻고 입을 헹구었습니다. 그에게 오염은 단순한 감각이 아니라 몸과 생명을 해치는 위험이었습니다. 그의 하루는 철저했습니다. 새벽마다 찬물로 세수하며 정신을 깨웠고 밥을 먹은 뒤엔 반드시 걸었습니다. 또한 젊어서부터 가마 타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가마는 몸을 나태하게 만든다. 내 두 발로 걷는 것이 곧 기를 순환시키는 운동이다. 80세가 넘어서도 신하들과 몇 시간씩 회의하며 허리를 꼿꼿이 펴고 앉아 있었습니다. 신하들이 오히려 허리가 아파 쩔쩔맸다는 기록이 있을 정도입니다. 자세가 흐트러진 신하를 보면 즉시 호통쳤습니다. 너희는 어찌 그리 몸을 함부로 굴리느냐? 어깨가 굽으면 기운이 막히고 정신도 썩는 법이다. 단 한 번도 몸을 방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토록 자기 몸을 아꼈던 사람이 정작 가장 소중한 것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1762년 여름, 영조 나이 69세, 며칠째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가슴이 타들어가는 것 같다.
어이가 달려왔습니다. 전하, 심화가 극심합니다. 내 마음의 불길이 가라앉지 않으니 시원한 약을 다려오너라. 약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창경궁 뙤약볕 아래 커다란 뒤주 앞에 섰습니다. 8일 뒤 뒤주 안에서 소리가 멎었습니다. 영조는 조용히 인삼차를 마셨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그는 평소처럼 자신의 맥을 짚었습니다. 오늘 인삼의 양은 어제보다 줄여라. 아들을 잃은 다음 날에도 그는 자신의 몸을 먼저 살폈습니다. 그리고 13년을 더 살았습니다. 82세 승하 20일 전부터 급격히 기력이 떨어졌습니다. 미음조차 넘기기 힘들어했고 목소리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이들이 약을 올리자 이제 내 몸은 약으로 다스릴 수 있는 단계를 지났다. 억지로 먹이지 마라. 신하들이 쇠약해진 몸을 부축하려 합니다. 흔들지 마라. 어지러워 못 견디겠다. 죽는 순간까지 자신의 몸을 통제하려 했습니다. 나는 자연으로 돌아갈 뿐이다. 조선의 왕 영조, 그의 82년은 건강이 아니라 집착에 가까운 자기 통제의 결과였습니다. 강한 자가 오래 사는 게 아닙니다. 지켜낸 것이 오래 삽니다. 영조가 증명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 그 긴 생이 그에게도 행복이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아들을 보낸 뒤 13년을 더 살았으니까요. 오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고 앞으로 이어질 또 다른 삶의 기록들도 함께 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